다음은 이제 리모델링에 대해서 보통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뭐 리모델링 하면 인테리어 정도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리모델링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택법에 따르면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또는 기능 향상들을 위한 단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수선, 그리고 증축, 그리고 세대수 증가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지금 현재 수평, 수직, 별동 중축의 방식 중에 수평 중축과 별동 중축의 방식을 지금 고려해서 설계를 앉혀놨고, 추가적으로는 요 필로티 한 개층씩이 올라가서 나오는 설계입니다. 리모델링의 장점으로는 용적률 완화가 적용이 돼서 뭐 재건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재건축 초과 이관수세 적용을 받지 않아서 초과 이관수세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다른 뭐 이중 부담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가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공사 중에라도 팔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세대수 증가가 가능해지면서 사업성이 높아졌습니다. 아까 저희 회사 소개를 하면서 이제 사업지들을 많이 진행해 보는데, 기존에 진행했던 단지들은 요게 안 됐기 때문에 수익이 적어서 당연히 반대의 세력이 많았던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 적은 분담금으로 세대당 3평에서 6평 정도 실상 면적이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한 비교인데,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도정법에 따라서 이제 전면 철거 후에 신축을 하게 되고, 지금 사업가능 연한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업가능 연한이 재건축은 준공 후 30년 이상이지만 안전진단이 실제로 강화가 돼가지고 거의 뭐 40년 차 될 때쯤 이제 안전진단이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 등급이 이제 높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 C등급 이상은 돼야 리모델링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이제 리모델링 진행하면서 안전진단 등급으로 맞아야 될 등급은 B등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상의 개요나 뭐 설계상의 계획은 수평 별동 중축의 방식이지만, 이제 나중에 뭐 주민들, 조합원분들의 이제 뭐 그 계획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B등급을 맞아서 수직으로 가더라도 가능하게끔 안전진단 등급을 맞아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증축 범위는 전용 면적 85제곱 미만인 경우에 40% 이내입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알아주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전용 면적 25평이다 했을 때 40% 하면은 10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대수가 100세대일 때 10평 곱하기 100세대라면 총 1000평을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전에는 이 1000평을 세대수 증가가 안 됐기 때문에 15%가 안 됐기 때문에 1000평을 다 조합원이 늘렸고, 다 조합원들이 이제 비용을 지불을 했기 때문에 분담금이 굉장히 높았던 거고,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세대수 증가가 15%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0평을 늘릴 수 있는 거를 500평은 일반 분양분에 떼주고 500평은 조합원분이 가져가는 형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한 비교이고요.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없고 기부 체납 없습니다. 조합원주의 양도 승계 가능하고 추가 이관수세 없고, 건축 기준 완화돼서 사업 기간 자체도 약 5년에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약 10년 이상, 약 2배 정도 차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약 10년 이상이 아니라 거의 15년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위 사무실에 오셔서 이 절차에 대해서 따지시는 분들, 그리고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리모델링 사업 절차는 이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단계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생략이 되어 있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해서 추진위원회 설립 2분의 1 동의를 받아서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게 되면 당연히 추진위원회 운영비나 이런 비용들이 뭐 추가 지출이 될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절차는 조합 설립 인가 때 3분의 2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인가를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을 조합원들의 투표로 하게 됩니다. 시공자 선정은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라서 법에 맞게끔 입찰을 진행해야 되는 내용이고, 이거 안전진단, 건축심의, 건립운동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때가 거의 이제 두 번째 최종 동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는 4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때
4분의 3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 안전진단, 건축심의, 권리운동 계획 수립을 하면서 이 절차별로 진행을 할 때 조합원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지만 나중에 이 4분의 3 동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이 끝나면 2주 하고 철거해서 약 5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에 이 절차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리면 수평 별동 중축의 방식은 수직 중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전성 검토 절차가 이제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안전진단, 2차례 안전성 검토 면제로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사업기간이 단축되니까 사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리모델링 단지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